오늘의 핫쌈 세 번째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가운데 장경태 의원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다. 이 조명 그거요. 라고 반발을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졸렬하고 쪼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출처불명 허위글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회의에서 퍼뜨리고 조명 없었다 설명한 후에도 허위글을 계속 부각했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사진 등 물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가 장경태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다. 조명 친 게. 근데 조명은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혹 제기에 역시 또 정치 보복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입니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태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치졸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제기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아무리 저 장경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했어도 대통령이 그 일개 의원 뭐 저거 장경태 의원 뭐 고발해봤자 무슨 득이 있냐라는 류의 비판이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전 좀 다르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장경태 의원이 조명치고 화보 촬영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정치 보복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수사 결과 이거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이렇게 됐으니 조명친 거 아니다라고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매직 워드는 아니잖아요. 정치 보복. 지금 아무데나 쓰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명친 게 아니라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 해당해 보이는데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사실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당사자는 상당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위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언급한 내용 자체 죄질의 불량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 자체는 사실인데 조명을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는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조명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글을 계속 부각했다면 일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언사로서 한편으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겠죠. 이를 두고 정치 보복까지 논하는 건 다소 거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소 거창하지 않냐.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장경태 의원이나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 당을 이롭게 해주는 분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좀 명예롭고 민주당이 일 잘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지, 가만 보면 민주당의 점수를 계속 국민들한테 깎아먹는 역할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게 그 본인의 어떤 확신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오류인 것을 못 골라내는 겁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확인을 해야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자기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명을 켰는지 안 켰는지는 그 많은 그런 뭐 사진 작가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해야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고서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일반 개인도 아니고 헌법기관의 자질이나 자격이 이제 제가 보기엔 좀 미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예전에 기자 시절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오류가 많습니다. 좀
이제 뭐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좀 끊어놓은 거 아닌가. 저희가 요전에 정치적 생명 걸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계속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민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만 할 겁니다. 네. 박성호 변호사나 이양수 의원께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의혹 제기나 이걸 정치 보복이라 두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그러면 예.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장경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에 이제 본론을 잠깐 들여다 보면 대통령 영부인께서 해외 대통령 순방을 같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려운 아이 이전에 후원하거나 관심 갖지도 않았던 심장병 어린이와 관련해서 하필 거길 가서 가난한 집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느냐.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었을 텐데 그런 그 주최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하는 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이 조명 관련한 상황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이 잘못 알게 되는 거 사실관계를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 뭐 장경태 의원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는 문제로 본인이 이제 어려워지게 될 텐데 고발을 하게 되면 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여당일 때도 그랬고요. 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그때 야당의 대변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가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 원내 대변인을 뭐 사법적인 어떤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 걸 제가 보고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지 말라라고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나경원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이 저한테 엄청 고맙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일관됩니다.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 단위는 늘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되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아예 사법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우리가 여당일 때나 혹은 저희가 야당일 때나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싫어하는 매체 있고요. 저도 싫어하는 기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혹은 이전의 청와대 어디에서도 기자와 언론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을 저희 당에서 여당 시절에 할 때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입을 막고 가르려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요.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최고 권력 단위에서의 이런 역할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서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